웬디스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이쪽에서 해야겠다. 첫 번째 제가 유튜브 동영상 이제 워킹홀리데이에 관해서 올린 다음에 제가 지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도 이제 보셨고 구독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너무 신기하고 또 제가 좀 부족했지만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정보 그리고 뭐 아주 고퀄리티의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되도록 제가 아는 선에서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레터라고 해서 받으시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영어로 돼서 좀 저도 복잡하다고 느꼈는데 앞에 부분은 별 특별한 거는 없고요. 뒤에 보면 언제까지 너가 출국해야 된다라는 이제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2017년 2월 25일까지 너가 출국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인비테이션 그 최종 레터를 2016년 2월 말 3월 초 그쯤 받았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출국해라. 그래서 저는 올해 2월 달에 맞춰가지고 이 날짜 전에 출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고 제가 가져갔던 서류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신체검사 받으신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가져가진 않았는데 중간에 제가 필요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막상 이제 외국 나가시면은 프린트하거나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 가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메디컬 사진 좀 이상한데 메디컬 이제 검사 받은 거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프린트를 저는 해갔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시잖아요. 저도 보험을 이렇게 가입해서 영문 서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저는 미국 여행 때문에 ESTA 이스타 이거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착해서 받은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처음에 워킹 비자를 받아야 돼요. 공항에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하고 나면은 저쪽에 옆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노란 종이가 이제 워킹 비자예요. 저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다 나와 있고 언제까지 너가 워킹 비자가 유효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한 적이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너는 이제 뭐 스트립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없다. 그거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워킹 비자가 원래 오픈 비자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직장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 제한된 직업군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 3개였는데 두 번째로는 너가 뭐 차일드 케어나 데이케어 그리고 헬스케어, 헬스 서비스 이쪽에서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컨디션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교육에 관련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했던 게 여기 컨디션에 원래 워킹 비자로는 헬스케어를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다 고용을 하시거든요. 헬스케어에서도. 근데 뭐 데이케어 같은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전 헬스케어에서 다 고용을 그래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한인치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컨디션에 밑에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조금 거북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컨디션이 붙었을까 했는데 이게 붙은 사람이 있고 안 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컨디션이 그 메디컬 때문에 이제 이런 컨디션이 붙을 수가 있대요.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붙었던 이유가 입국 심사 끝내고 워킹 비자를 받으러 대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기를 할 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가 이제 서류를 달라 하면 제 차례가 되면 제가 가서 이제 서류를 주고 이제 제 서류를 다 넘기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얘네가 이제 이 노란 종이를 주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때 그 메디컬을 같이 내세요. 제가 들은 걸로는 이 메디컬 저도 같이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메디컬이 없을 경우에 아니면 뭐 메디컬을 당연히 이제 다 받고 오지만 그래도 이게 얘네가 제대로 안 볼 때도 있거든요. 얘네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을 때는 메디컬이 없으니까 이런 컨디션을 주기도 한대요. 근데 저는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줬는데 이런 컨디션 붙였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중에 없애고 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메디컬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다시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밴쿠버 시내에 가시면은 캐나다 서비스 센터 이런 데가 있어요. 서비스 캐나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씬 넘버를 받으시는 거예요. 씬 넘버를 받으시면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용주들이 나중에 이거를 꼭 달라고 하니까 씬 넘버는 이 씬 넘버는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전에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권 사본 뭐 이런 거는 다 챙기셨을 거예요. 저도 여권 사본 같은 건 다 챙겼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캐나다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었을까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놨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가져간 비용은 400만 원이고요. 항공권은 따로 400만 원을 가져갔고 그리고 400만 원을 가져가고 4,500불로 환전을 했는데도 첫 달, 둘째 달에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첫 달, 둘째 달에는 렌트비를 일단 디파짓을 또 내야 되고요.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되고요. 저는 또 어학원을 다녔어요. 한 달 동안. 어학원 비용이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조미료나 이런 것도 다 사야 되고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비가 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에는 조금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달에 순수하게 실제 쓴 게 2,500불이에요. 진짜 많이 썼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첫 달에 이렇게 좀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제가 그 룸렌트를 좀 저렴한 데로 들어갔어요. 다 룸렌트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6명이서 이제 콘도를 빌려가지고 썼고요. 그리고 저는 세컨 룸을 쉐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룸메이트가 있었고 좀 저렴한 데라서 450불 정도의 비용을 주고 살았는데 대부분 다운타운에서는 6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00불. 그게 한 저렴하게 600불 정도고 혼자 더 방을 쓰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한 750불, 850불 이 정도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렌트비가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좀 아꼈고요. 그래서 첫 달에 렌트비로 1,125불을 냈어요. 디파짓 이제 450불의 반, 225불이고 렌트비를 2번을 냈거든요. 그래서 1,125불. 그 다음에 스카이트레인하고 버스 타는 게 있는데 저는 먼슬리를 끊지 않았어요. 첫 달에는 제가 그렇게 이동할 일이 많이 없었고 잡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없어서 저는 60불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도 요금제를 저는 핸드폰을 썼는데 이게 처음에 가입비 같은 게 좀 나와가지고 비용이 좀 들었고 저는 이 달에 미국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 90불 정도. 그리고 장 본 게 한 200불 정도? 커피까지도 많이 나갔는데 커피가 150불 정도. 그다음 밖에서 사 먹은 게 한 150불? 그리고 영화를 또 한번 봤는데 영화는 꼭 화요일날 보세요. 그냥 다른 날에 가셔서 보시면은 13불 정도 하는데 화요일에 가시면은 약간 컬처데이이기 때문에 8불이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뭐 운동화도 필요해서 샀고요. 쇼핑은 많이 안 했는데 체중계
다이어트 하고 싶어 체중계를 또 샀는데, 그리고 드라이기, 그리고 뭐 이제 치약이나 이런 생필품 썼고요. 어학원엔 저는 600불이 들었어요.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어서 그 정도 들었고요. 여행을 또 갔기 때문에 여행 가서는 제가 한 400불 정도 쓴 것 같아요. 여행을 제외하고도 2,500불이란 비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 달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룸 렌트 450불, 스카이트레인 50불, 그다음에 핸드폰 80불, 그리고 장 본 거, 커피, 뭐 외식 아까랑 비슷했고 영화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쇼핑하는 게 있었어요. 옷을 좀 샀네요. 그리고 렌즈 세척액. 그리고 이때 또 여행비가 들었어요. 여행을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여행비를 제외하고 제가 이달에 쓴 돈은 1320불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더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일단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술이 되게 비싸요. 아시겠지만 소주가 밖에서 먹으면 15불 정도 하거든요. 그 15불에 텍스가 또 붙기 때문에 20불, 20불이면 한 15,000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이제 n분의 1 하시면은 사실 밖에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지출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식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밥을 안 해먹기 때문에 보통은 햄버거나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라면도 좀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 달에 1300, 제가 봤을 땐 1300에서 14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1200에서 1400 사이 그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아낀다는 생각으로 워킹홀리데이니까 저는 아껴서 좀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엑셀로 정리했던 거고요. 6개월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정리했었어요. 쇼핑하고 빨간 색깔을 보시면 제가 한 달에 거의 고정 지출로 들어간 게 이제 보이죠? 렌트비가 밴쿠버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450짜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못해도 500불? 500불, 550불? 그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채소 구하시는 거면은, 저도 좋은 데 가고 싶었는데, 저는 렌트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렌트비를 많이 아꼈고, 식비도 아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캐리어에 요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스팸이랑 이제 카레, 이런 참치 이런 거 되게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거의 첫 달, 두 달째 됐을 때 거의 다 먹었어요. 첫 달에. 그래서 첫 달에는 식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는데 이제 가져간 걸 다 먹으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사 먹는데 여기보다 1.5배 정도 비싼데 방법이 없었죠. 이제 그걸 먹어야 되니까 한인마트를 많이 갔고 과자도 자꾸 먹게 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매운 게 땡겨요. 그래서 진짜 막 신라면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라면이랑 비빔면 진짜 많이 먹고 거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사 먹는 게 너무 비싸고 치킨 하나랑 맥주를 둘이서 먹잖아요. 세금 포함해서 40불 정도가 들어요. 35,000원? 그 정도 드는 거예요. 다른 식당에 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1인당 한 20불, 간단한 걸 먹어도 20불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한식을 사 먹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한국은 진짜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식비 만원 정도, 만원, 15,000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1인당 식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밴쿠버는 한국이 훨씬 더 맛있으면서 이제 저렴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한국 음식 생각도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줄일 수 있는 거 렌트비, 식비를 줄이시고 목표를 잡으신다면 한 달에 1,000불 정도만 쓰시는 것도 그럼 세이빙을 진짜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투잡을 하시는 거. 저는 일을 많이 하기 원하지 않아서 투잡을 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다가 갔고 너무 타이트하게
일하다가 오고 싶진 않았어요. 경험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너무 힘들고 어차피 한국에 다시 오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안식년 개념으로 조금 쉬면서 뭐 좀 놀기도 하면서 완전히 그렇다고 많이 논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좀 힐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 날씨에 정말 밴쿠버는 짱이에요. 너무 좋고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밴쿠버는 추천해요. 날씨가 너무 좋고요. 비 올 때 말고는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좀 조용하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상상하면 되게 좋거든요. 아마 좀 지역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가기 전에 토론토 갈까? 밴쿠버 갈까? 저는 좀 소도시는 좀 별로 내키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밴쿠버를 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토론토로 또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정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일자리 구직 활동 했던 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제 페이책 받은 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뭐 이제 얘기해 주시면은 다음번 영상에 제가 참조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